온 국민의 충격과 슬픔 속에서 항공 참사 사태가 수습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습에 사력을 다하고 있고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국민적 추모가 진행됩니다. 또 유족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를 정치적으로 호도하려는 자들이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줄탄에게 후과라면서 사고를 수습할 행안부 장관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다고 합니다. 근조 없는 검은 리본을 차고 위패 없는 꽃무더기에 묵념해야 했던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를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후과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지금 직무수행 중이라면 시신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유가족들은 서로 소통도 못하고 국민은 국화꽃더미에 절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란의 수괴와 주모자들을 탄핵하고 처벌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헌적 의무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참사마저 정치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국민은 잊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비비 감액으로 참사 대책이 난항이라는 거짓 선동까지 나옵니다. 예비비 삭감으로 사고 수습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은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에 재난대책비가 이미 3,600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면 2조 4천억 원의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 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 행위로 1조 5천억 원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제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사고는 사고대로 수습하고 내란은 내란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얄팍한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워야 합니다. 연이은 내란과 참사로 국민의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시대가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작태입니다. 그가 후한무치한 목리를 부리는 동안 내란의 주범들은 내란 사태를 지속해왔습니다. 주모자인 김용현은 개헌법 위반이라며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데 그야말로 대응할 가치도 없는 적반하장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도끼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전두환식 비상입법기구까지도 계획했습니다. 내란의 정황과 증거가 넘치는데 압수수색 거부는 물론 소환마저 거부합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십시오.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왔습니다. 명백한 수사 방해 아닙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이제 그 집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신속한 내란 수사와 처벌이 파탄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 권한 대행으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주당은 2025년을 내란 극복,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넘어 희망의 아침을 열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국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용민 정책수석의 발언입니다. 네, 12월 29일 항공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혼란한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 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처음 권한대행을 해서 잘 모르거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항공참사 등 국난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당장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즉시 공포하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은 특검의 추천 방식이 위헌적이라는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주장에 현혹됐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2019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관련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합헌이다라고 분명히 판결을 했기 때문에 여당의 위헌적 주장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선출 권력이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를 보이면서 가장 소극적이고 형식적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로지 국회 무시와 국회 무력화 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식 사고방식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편 내란의 물리적 시도는 막았지만 심리적 시도와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이 여전히 내란의 잔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무위원들의 행동들 자체가 내란의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라는 취지의 쪽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쪽지를 받았다라는 이 매우 강력한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을 피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를 통해서 나는 내란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